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먼저 부를게요. 김민식님, 네. 김하빈님, 김혜연님, 신상수님, 네. 연보현님, 네. 이상엽님, 정찬묵님, 조현희님, 네. 자, 마지막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이제 외계변수 관련된 개념 문제 풀이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 리턴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자, 지워버리고요. 자, 먼저 이런 걸 하나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안에 저는 이거 렛으로 제가 처음에 함수 오늘 첫 시간 시작하면서 리턴을 한번 보여드리려다가 이따가 그냥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말았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함수 매개변수까지 하면서 이렇게 함수를 만약에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얘를 실행을 해라 라고 하면 결과가 어땠죠? 자, 이 플러스 함수 만들었고요. 플러스 함수 실행을 했어요. 네, 이거 결과 30 나오죠? 연산된 결과를 출력하라고 한 거니까 30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요, 자, 이렇게 하면 얘도 똑같이 30 나와요. 왜냐면 함수 실행은 한 번 되잖아요. 함수 실행될 때 출력되는 애잖아요, 이거. 예. 우리가 C를 뭐 출력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함수 실행하는 거를 C에 담은 거고, 함수를 실행한 거를 담은 거고, 얘는 함수 실행될 때 그냥 실행이 되는 거니까 똑같이 30 나옵니다. 이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도 실행을 시키면요, 그냥 나와요. 그죠? 얘는 그냥 함수가 실행될 때 무조건 한번 출력이 되는 거니까 출력문을 함수 안에 넣어준 거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나올까요? 지금 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변수에 넣는 값을 10 플러스 2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D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죠? 얘는 100은 100대로 나올 거고 얘는 30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요, 이런 뭐가 나올까요? 자, 이 상태일 때 우리가 D를 출력했을 때 D가 30이 나온 이유가 뭐죠? 이게 연산이 된 결과가 D에 담긴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출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30이 나온 거였잖아요. 그냥 자, 이거는요 함수를 실행하면 뭔가 기능을 할 거고
함수 안에 있는 기능을 작동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걸 C에 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C를 출력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실행을 시키면요, undefined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C한테 플러스 함수를 실행을 시켰어요. 시킨 거를 담고자 했어요. 근데 C를 출력을 해보니까 undefined이래요. 자바스크립트에서 undefined을 배출했다라는 거는 없다, 값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 자바를 기준으로 보면 null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에러는 아니지만 undefined이라고 하면서 이게 출력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 undefined을 이렇게 출력하라고 한 적 없죠. 그럼 저 undefined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우리 이 플러스라는 함수 만들어 놓은 걸 한번 볼게요.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10이라는 값을 넣었죠. B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2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콘솔 로그에서 100을 출력하라고 했어요. 얘한테 문제는 딱히 없어요. 뭐 그냥 A, B를 안 쓴 거지, 사실 뭔가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실 의미가 없는 변수들이긴 하지만 자, 근데 우리가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뭐가 남아요, 그럼? 콘솔 로그에는 얘를 찍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남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스크립트 내에서는 이거 함수 실행되면 여기 뭐 남아요? 플러스 함수를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실행되고 뭔가 값이 남았으면 그거를 지금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플러스 함수 실행되면 뭐 남죠? 남는 게 없죠. 이 함수를 실행시키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콘솔 로그는 그냥 콘솔에 찍는 로고일 뿐이고, 이 변수는 그냥 만든 것 뿐이고, 남는 게 없어요. 이래서 undefined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리고자 했던 return을 적어준 다음에 50을 리턴을 하겠대요.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콘솔 로그 C에는 5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50을 리턴을 시켰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리턴이라는 건요,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그 자리에 50이라는 값을 주겠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플러스 함수 실행문을 통해서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면 이 자리에 50이라는 값이 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C한테 50을 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그 100 찍는 거랑 리턴 50이랑 둘 다 이 변수들이랑 상관없죠. 그러면 얘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요, 이 C한테 C를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얘는 지울게요. 이제 이걸 실행시키면 연산 결과인 30이 나오게 돼요. A랑 B랑 더한 거죠. 근데 A는 10이고 B는 20이잖아요. 이거 연산되면 30이죠. 이 값이 여기 자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0을 C한테 넣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함수는요, 지금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함수는 자판기예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요, 데이터 투입구입니다. 우리가 자판기에 돈 넣죠? 그런 식으로 매개 변수는 데이터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턴은요, 데이터 배출구예요. 우리가 돈 넣고 뭔가 버튼을 눌러서 이걸 뽑겠다 하고 실행을 시키면 그거에 대해서 누른 게 나오죠. 그게 자판기잖아요. 함수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의 자판기고요. 데이터 투입구에다가 매개변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인자 매개변수 했죠? 그걸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능을 실행을 시켜요. 그랬을 때 데이터 배출구 리턴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함수의 기본은 이거예요. 함수 하나를 하나의 자판기로 생각을 하시면은 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개 변수가 데이터 투입구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 변수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여기 함수를 실행할 때 인자값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얘한테 매개 변수를 받으라고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뭐가 나올까요? 네, 30이 나오는 거죠. 실행이 됐고 값은 변하지 않았지만 3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넣었다고 해도 실행을 시키면 50이 나오게 될 거고요. 왜냐면 여기서 받은 이 인자랑 여기서 받은 이 인자가 각각 A, B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갈 거니까 받아온 4개 변수를 우리는 덧셈을 해서 연산 결과를 리턴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 연산된 결과가 남으니까 여기서는 50이 남는 거고 이 50이 C한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함수에서의 리턴이에요. 자, 함수가 자판기라 그랬죠. 지금 저희는 이름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자판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A를 넣었고요, 여기다가 B를 넣었어요. 매개 변수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플러스 자판기에서 우리가 누를 버튼은 A 플러스 B를 하겠다예요. 이 버튼을 실행을 시켰더니 여기서 지금 기능이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기능인 거고, 이렇게 눌렀더니 얘가 배출구를 통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죠. A 플러스 B의 결과가. 자, 자, 그러면 이거는요? 네, 맞습니다. 얘는 150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일단 실행 결과를 좀 보고, 자, 150이 잘 나왔죠. 자, 이게 150이 나온 이유, 자, 플러스 함수를 실행시키면 그 자리에 이 리턴 값이 남는 거라 그랬죠. 그럼 지금 30이랑 20을 매개 인자값으로 줬으니까 A 플러스 B, 매개 변수로 받아온 A 플러스 B는 50인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50 남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50 플러스 100을 C한테 넣겠다 해요. 그러면 얘 중에 뭐 문자 있는 거 아니니까, 둘 다 숫자니까 연산이 돼서 150이라는 값이 C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여기를 바꿔도 똑같아요. 연산된 결과가 들어가게 돼서 400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지금 제가 뭐 했죠? 자,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함수는 실행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지나온 거죠. 그리고 함수 실행을 여기서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C라는 변수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플러스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했고요. 100, 200 넣어서 얘는 지금 300이죠. 그쵸? 여기 300을 리턴하는 거죠. 그럼 300 플러스 100은 400이죠. 그래서 이 C를 출력을 하면 400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죠, 이거. 제가 여기서 실행될 때 만들지 않은 C를 쓰려고 한 거라서 에러가 난 거고, 이렇게 해주면 400이 되는 거죠. 얘를 그냥 이렇게 쓴 거랑 변수 하나에 넣어서 그 변수를 리턴한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일단 리턴은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타입 오브 함수라고 있어요. 이 타입 오브 함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가 함수를 직접 만들었잖아요. 함수의 내용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한 건데, 이 타입 오브 함수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얘를 가져다가 호출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그럼 얘가 어떤 함수인지를 알아야겠죠? 얘는 말 그대로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그 인자로 받은 값의 타입을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를 보면은, 지금 처음에 a라는 변수는요 1은 1보다 크대요. 그럼 이거 일단 무슨 타입이죠? 논리죠, 논리. 불린해서 우리 논리로 쓰던 거잖아요. 물론 자바스크립트 안에는 이런 불린이라는 건 없지만 논리 계열이잖아요, 지금 데이터 자체가. 논리 계열. 얘는 그리고 답이 false네요. 이 부등호식 결과가 false예요. 1은 1보다 크다는 거짓이니까. 그럼 A에는 지금 false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type of A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type of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실행을 했어요. 인자값으로 변수 A를 줬죠. A는 false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변수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값은 논리니까 불린이 나오는 거죠. 이 값이 아니라 이 값에 타입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타입. 자, 그러면 얘 B 한번 볼게요. 1은 1이랑 같대요. true죠, true. 그리고 나서 타입 오브 함수에 B를 인자값으로 주면 얘는요? 얘도 불린이죠. false, true에 타입이 나오는 거니까. 그쵸? 예, 볼게요. 1 더하기 1이래요. 2죠. 지금 C는 2예요. 타입 오브에 C를 넣었어요. 그럼 얘는요? 뭐 정수형 타입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정수 타입을 넘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 자, 1 더하기 1이래요. 근데 좀 모양이 다르죠. C는 그냥 1 더하기 1이었고요 D는 쌍따옴표가 있네요. 이러면 얘는 뭐죠? 그쵸, 얘는 문자죠, 문자. 그러면 이렇게 타입 오브에다가 D를 넣었고 그걸 출력을 했대요. 여기는요? 스트링이 나오겠죠? 얘는
연산을 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니까. 자,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 콘솔 창을 제가 안 열어놨군요. 네. 여기 들어있는 이 값들은 얘네죠, 각각. 우리가 타입 오브 함수에 넣어준 인자값의 타입, 인자값이 아니라 그 값의 타입이에요. 타입을 반환. 그러니까 타입 오브라는 함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리턴이 들어온 데이터의 타입을 반환할 수 있게끔 짜여져 있겠죠, 로직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냥 가져다가 쓰면 돼요. 이건 굳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펑션 해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리턴이랑 타입 오브까지 개념은 끝났어요. 요거 문제, 사칙연산 함수를 만들고 실행해주세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35분까지 풀어봐주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칙연산 함수를 만들고 실행해달래요. 자, 펑션 일단 플러스부터 만들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result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 거고요. 매개 변수로 뭔가 값을 받아올 거예요. 인자를 넣어줘서. 그러고 나서 return result 해줄 겁니다. 자, 여기는 A, B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이렇게 값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얘를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찍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플러스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인자값으로 받아오는 값을 매개 변수로 쓰려고 넣어줬고요. result라는 변수를 안에 만든 다음에 매개 변수로 받아온 애들을 더하기 시켰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리턴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0, 20 그래서 result에 3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result를 리턴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된 요 자리에 result가 남는 거예요? 30이 남는 거예요? 자, 이거는 30이 남는 거예요. 자, 왜냐? 여기서 result가 남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실행이 안 되겠죠. 왜냐면 result는 지역 변수잖아요. 이걸 실행을 했을 때 return이 result인데 result가 남는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지역 변수를 함수 바깥에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값으로서 연산된 결과 30이라는 값을 남겨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얘를 출력하면 30이 잘 나오는 거고요. 자, 얘를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얘를 마이너스 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해주고
똑같죠? 이제 여기만 2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랑 똑같이 실행된 결과가 리절트에 담길 거고, 그리고 나서 그걸 리턴 시키는 거고, 그 값이 여기에 남는 거고, 그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10-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에요 결과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요? 그냥 나누기 먼저 하죠. 제가 이렇게 썼으니까. 자, 이러고 나서 자, 이렇게 해주면요,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0-20을 한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이렇게 쓰나 위에처럼 쓰나 똑같잖아요. 이것도 함수고요, 얘도 함수 만든 거잖아요. 얘는 그냥 함수명이고 얘도 함수명이고, 그럼 똑같이 써준 거죠. 모양을 조금 달리 했을 뿐이고 사실상 다른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매개변수로 받아온 A 나누기 B 해서 그 결과 리절트에 담는 거고, 리절트 리턴 하는 거고, 그게 여기 남는 거고, 그게 이렇게 담기는 거고요, 그게 출력이 되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똑같잖아요. 자, 이 방식과 이 방식은 똑같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쓰시면 돼요. 편한 걸 쓰면 되는데, 조금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내가 뭔가 만들어보고 할 때, 공부할 때는 그냥 편한 거 쓰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그 상사 취향 따라 가요, 이게. 예. 제가 이제 만약에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뭔가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뭔가를 개발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 소스들은 아마 나보다는 그래도 선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소스잖아요. 나는 신입으로서 회사에 입사했으니까 처음인데 소스가 만들어져 있다는 건 누군가는 먼저 와서 그걸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스타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소스 자체가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으면 나도 어느샌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만들어져 있는 거 엔간하면 복사에다가 내용을 조금씩 바꾸는 걸로 만들거든요. 기능적인 부분이 유사하다면 복사해서 쓸 것도 없고 그냥 얘 호출해서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함수를 만들긴 해야 돼요. 이거 쓰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복사에다가 놓고 기능 부분만 손을 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사실 내가 편한 거를 쓰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많이 따라가는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상인데 제 성향일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거 쓰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는데 나머지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이렇게 쓰기가 좀 그래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저도 어느샌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내 주관이 뚜렷하고 내가 이게 편하다, 그러니까 명확하면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걸로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코드를 통일화 시키는 거죠. 코드의 그 구조나 이런 모양 같은 거를 통일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상관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걸 더 좋아해요. 이 모양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코드펜에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나중에 뭐 자바를 자꾸 기준으로 잡는 게 좀 죄송하지만 일단 자바로 웹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클립스, 보통 이클립스를 많이 쓰니까 이클립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바 소스, 백 소스 만들고요, JSP라 그래서 이제 뷰단, 서블릿단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JSP 안에.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를 따로 파일화해서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불러다가 쓸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클립스 내에서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게 문라이즈 테마의 그 레인보우 드랍이라는 폰트를 주로 쓰거든요. 폰트가 아니라 그 이제 여기도 보면 렛은 노란색이고 디비드는 파란색이고 얘는 또 노란색이고 파란색이고 얘는 초록색이고 이런 색깔들이 있죠. 이게 이제 뭐 변수나 키워드 이런 것들을 색으로 구별을 해주는 건데, 제가 쓰는 레인보우 드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요, 여기가 뭐 하얀색인가? 좀 그런 색깔로 보이고요, 얘를 이렇게 쓰면요 펑션명이 좀 형광 연두색 같은 느낌으로 표시가 돼서 저는 이게 눈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것도 그냥 상황 따라서 하는 건데, 제가 쓰는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주로 쓰게 될 그런 거에 영향을 은근히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쓰는 문라이즈의 레인보우 드랍, 이게 가장 보편적인 어두운 화면을 즐겨 쓰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보편적인 세팅이에요. 그리고 폰트는 D2 코딩, 이거는 약간 필수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왜냐면 숫자나 알파벳이 헷갈릴 일이 없기 때문에 D2 코딩은 약간 필수 아닌 필수인데, 이런 뭐 테마나 그런 이제 글씨 설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좋은 거 쓰시면 돼요. 그 글씨 그 설정 따라서도 이런 색깔들도 많이 바뀌니까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원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하나 남았죠, 사칙연산이면. 저는 이걸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얘를 멀티플라이 해놓고 곱하고 그리고 리저트 주고 4로 바꿔주고, 얘도 이름 바꿔주고 4 해주면 곱하기도 잘 되죠. 자, 오늘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함수에는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매개 변수, 그리고 리턴,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함수를 만드는 방식, 사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 잘 유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 뭐 매개 변수에 이름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만 잘 매칭을 해주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도 네, 이제 아실 거고, 근데 여기도 사실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AB를 썼지만 이것보다는 뭔가 이 기능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좀 더 좋은 방식이기는 해요. 상관은 없지만 네, 이거는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실 때도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수의 매개 변수, 이런 이름 짓는 거, 함수명, 변수명, 하다못해 클래스명, 이런 거까지 이름 짓는 거는 이제 명명규칙 통해서 그걸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게끔 잘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를 나가셔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컬럼명을 만들 때 이제 그 이름을 지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DB 관련된 건데, 얘네들은 그냥 뭐 메서드명 하나 만들어주고 또 잔뜩 쓰면 되고 그런 건데, DB 같은 경우는요, 한 테이블 안에 컬럼이 뭐 작게는 뭐 몇 개, 그 한 자릿수부터 많게는 진짜 세 자릿수까지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두 자릿수인데 막 30 몇 개, 40 몇 개 컬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컬럼들을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어우, 그게 진짜 골치 아닌 골치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름 짓는 것도 지금부터 그냥 그 막 짓지 마시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면서 짓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나중에 여러 군데에서 다 도움이 될 거니까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함수 내용 끝난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